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1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재판 결심 공판이 있었죠. 그러니까 재판은 어제 마무리한 거고요. 이제는 11월 15일 선고만 남았습니다. 자, 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한성진 부장판사인데, 사실은 이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 규정할 것이다, 뭐 이렇게 호언을 하고 들어갔는데, 실제 법정에 가면요, 여기서는 돌연 자기가 했던 발언을 조금씩 전부 다 뒤집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 문제가 됐던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 당시 수년간의 복잡한 일에 대해 7분 안에 답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 얘기가 꼬인 것 같다. 그러니까 본인이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 국토부 협박 발언이 잘못된 거라는 걸. 아니, 그러면 그동안 2년 가까이 재판을 왜 한 거죠?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그랬으면 벌써 끝났을 재판. 앞뒤가 안 맞는다. 그리고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더라,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니까 협박이 아니고 압박이었다, 뭐 이제 이렇게 또 말을 바꾸는 겁니다. 누가 언제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거는 다 동영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2021년이든가요? 10월 제가 21일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국정감사 동영상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재명 대표는 임기응변으로 허위사실을 말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 좀 몰리면 거기서 바로 그냥 꾸며냅니다. 그 순간만 넘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허위사실 유포 뭐 이런데 매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넘기다. 그때 넘겨서 한 며칠 뒤에 보면 거짓말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는 뒤에도 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그 부인하는 패턴을 얘기했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재판에서 계속 유지해왔던 검찰의 조작, 그리고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뭐 조작, 뭐 이런 부분은 완전히 후퇴했습니다. 검찰은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두 가지죠. 백현동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은 2021년 김 전 처장 사망 직전까지 확인된 것만 무려 12년에 걸쳐서 교유한 사이다. 성남시장 시절 해외 골프나 낚시 등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해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임에도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한 것은 당시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저는 뭐 정확하게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현동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장동 리스크를 차단하기도 전에 제2의 대장동인 백현동 의혹이 대두하면서 그야말로 코너에 몰렸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치밀하게 준비해 전국에 생방송되는 국감장을 거짓말장으로 만들었다. 그렇죠? 그 당시에 경기도 국정감사는요,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뭐 이런 그 부분에 관해서 질문이 집중될 것이라는 건 다 예상이 돼 있습니다. 7분 안에, 물론 경기도지사는 당시에 증인으로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나와서 질문에 7분 안에 답변해야 됩니다. 그러나 7분 안이라는 거 안 지켜도 마이크를 끄는 거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그랬죠. 뭐 7분 안에 해야 되니까 압축해서, 아니 한 번만 딱 7분 발언하고 끝 아닙니다. 누가 질문하면 7분 정도의 답변하고, 그럼 그 다음 또 답변하는 때 아까 답변 중에 못했다 그러면서 뭐 얘기하면 되고, 발언을 좀 잘못했다 그러면 그 다음 답변 때 수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법정에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그 내용도 대부분 거짓말이다. 왜?
7분 안에 발언하는 게 아닙니다. 7분 안에 발언하는 건 한 사람의 질문에 대한 발언이 7분이죠. 얼마든지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호도하고 있는 이것도 또한 바로 거짓말장, 어제 법정을 거짓말장으로 만드는 거다.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검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고인의 변명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그러면서 증거가 없으면 모르쇠. 자신이 관련됐다는 증거가 나오면 남 탓. 백현동은 바로 피고인의 전형적인 남 탓.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관련돼 있다 또는 자기가 권한이 있다는 증거가 나왔죠. 그게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국토부 협박으로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 근데 공문에는 귀시에서 적의 처리 바람. 알아서 해라 이런 뜻이죠. 그게 나왔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안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어제 검찰은 법원에 대한 우려도 전달합니다. 이 우려는 뭐냐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그 위상, 정치적 위상, 그리고 뭐 차기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점 때문에 바로 이게 100만 원,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출마도 못하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434억을 토해내야 된다. 바로 이런 점을 감안해서 혹시 유죄는 유죄이지만 벌금 90만 원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한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 우려를 검찰이 어제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얘기한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의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가 무너진다. 이 얘기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가 명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90만 원 벌금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앞으로 공직선거법 재판의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모든 기준, 모든 재판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아니 이재명처럼 거짓말한 것도 90만 원인데 나는 왜 150만 원이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그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재판의 신기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저는 그 부담을 한성진 부장판사가 갖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본인이 여기서 정말 거의 사실상의 면죄부를 줬다 했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재판의 새로운 기준이 마련된 거나 마찬가지다. 물론 2심에서 바로 잡힐 가능성도 있지만 어찌됐든 아니 이런 정도의 거짓말, 이런 정도의 명백한 거짓말을 해도 그래도 피선거권 박탈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그동안 수도 없이 피선거권 박탈됐던 사람들은 도대체 뭐고? 자, 그럼 앞으로 이게 기준이 돼서 이런 정도까지는 거짓말. 근데 이런 정도라는 게 새빨간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고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징역 2년 구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거기서 뭐 벌금 90만 원 어이없는 아마 문제가 될 것이고 한국 사법사상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 명백하다. 알 수가 없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검찰이 경고를 한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 이재명 피고인이죠. 18분에 걸쳐서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기소했다 뭐 이런 식의 주장, 또 다른 거짓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백현동과 관련해서 협박이라고 화가 나서 과하게 표현했지만 어쨌거나 국토부가 성남시를 압박한 건 사실이다. 압박과 협박은 엄청나게 다르다. 그리고 압박도 사실이 아니다. 압박할 수가 없죠. 왜? 권한이 성남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성남시장이 안 해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귀시에서 적의 처리봐. 적의 적당한 정도로 판단해서 처리해라. 그리고 국토부가 성남시에 대해서 계속 백현동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했던 거는 2단계 상향입니다. 근데 실제 이거는 4단계 상향이 이루어졌거든요. 설명이 안 됩니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온갖 공문들을 압수수색해서 다 확보했을 텐데 기록에 첨부도 안 하고 증거로 제시도 안 한다. 이미 법정에서 다 제시됐습니다. 이 또한 거짓말이다. 저는 이 나라의 적이냐? 검사가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해서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에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이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어제 최후 변론을 하는데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부분,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 이게 쟁점이지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의 적이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나 그거는 어제 재판의 쟁점이 아닙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쟁점을 호도하기 위한 거죠. 이 재판을 법률적인 재판이 아니고 정치 공방의 대상장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 다음에 검사가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 검사가 대통령을 모신다고 우리가 표현하나요? 그냥 대통령이 소속된,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검사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바뀌었다. 그러면 검사가 윤석열을 모시다가 갑자기 뭐 문재인을 모셔야 됩니까? 이재명을 모셔야 됩니까? 모신다는 개념 자체가 전근대적 정치 용어다. 이것도 또한 어제 법정을 정치 공방의 장으로 만들려는 시도다. 전 그렇게 보고요. 없는 사건 만들어 감옥에 보내고, 이재명 감옥에 안 갔죠? 일반론일 텐데 그게 뭐가 없는 사건입니까? 백현동 협박이다, 그게 없는 사건인가요? 증거가 다 있는데 본인이 생방송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부분이 이 법정을 이재명 대표는 줄곧 정치 공방의 장처럼 만든다. 자, 어쨌든 6개월에 끝냈어야 할 공직선거법 재판을 지금 2년을 끌었습니다. 9월이면 2년. 그리고 11월 15일에 1심 선고를 한다니까 2년 2개월간 끌었다가 그동안에 27차례 공판을 했고요. 그러면 1년에 한 13번 정도밖에 공판을 안 한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한 겁니다. 뻔한 사건을 이렇게 지연시켰다. 11월 15일 오후에 선고한다는데 이것도 원래 9월 20일에 결심 공판을 했으면 보통의 경우에는 10월 20일쯤이면 끝나야 됩니다. 한 달쯤 뒤에 대개 선고를 하거든요. 이거는 거의 2달 뒤로 밀어놨다. 이 또한 선고 지연, 재판 지연의 선고 지연.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다. 이런 거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9월 30일, 앞으로 열흘 뒤면 9일 뒤죠. 9일 뒤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까지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그거는 또 판사가 다르니까 언제 1심 선고를 할지 모르겠으나 대략 한 달 뒤면 10월 말, 11월 뭐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이재명의 10월 위기는 이제 일단 건너뛰고 11월 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